자, 수능형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의 순서상.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면 2에 여기가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이란 친구에 여기가 3에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 친구가 이제 자연수라는 소리는 너도 자연수, 너도 자연수. 그럼 지수가 0이거나 자연수. 그래서 얘부터 고민해 봅니다. 이 녀석이 0일 수는 없고요.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자연수 되려면 2n 플러스 1이 3의 배수면 되겠죠? n의 관점에서 보면 n은 1. 그러면 여기 이제 3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2 안 되고요. 3 집어넣으면 6에다가 7. 안 되죠? 4 집어넣으면 4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가 9가 될 테니까. 3개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될 수 있는 후보는 4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때에 대해 이제 판단해 볼 건데, m의 관점에서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또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 4일 때, 7일 때, 10일 때 다 나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1이에요. n 1이면 n 플러스 1이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m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10까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판단에서 1,1, 2,1에서 10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해볼 거예요. n이 4야. n이 4면 요게 4로 바뀌겠죠. 요게 4면 n 플러스 1이 4의 배수야. 그러면 m이 3이거나 그 다음에 7이면 되나요? 7이거나.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예, 여기도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오나요? 아까 m이 3, 그 다음에 4개 증가하죠. 아, 그러네요. 두 개밖에 안 나오네. 그 다음 수가 11이니까. 그 다음 7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7이 되겠죠? 7이 되면서 n 플러스 1이 딱 7만 가능하네요. 그 m의 값은 6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가 10이어도 m은 딱 9 하나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전체 케이스는 1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집합 Rn을 이 이상의 n에 대해서 n의 n제곱근 전체의 집합이라고 한대요. Rn을 n의 n제곱근 전체의 집합. 무슨 소리냐? 어떤 녀석을 n제곱해서 n이 되더라.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n의 n제곱근. 요걸 만족시켜주는 이 x라는 녀석을 그 Rn에다가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 일단 R포니까 기억부터 보면 R포는 지금 n 대신에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이 x 4의 4제곱근을 물어봤는데 그 녀석이 얘가 포함되냐 물어본 거죠.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i 이 친구를 4제곱해서 4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제곱부터 할까요? 제곱부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플러스가 되고, 요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걸 한 번 더 제곱하면 4제곱 한 거죠. 둘이 같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니은은 볼게요. R의 n. 그러니까 Rn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R의 n 제곱. 여기 이제 부분집합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즉 Rn에 속하는 어떤 임의 원소를 A라고 세팅하면 여기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A의 n제곱. 요렇게 성립이 된다면, 그지? 이 녀석. 여기 n제곱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녀석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임의 원소 A가 여기에 속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얘가 성립되는 가정에서 얘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가 n제곱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n 거듭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너네끼리 곱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도 n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 모양이 다르죠. 그죠? n이 2가 아니라면 모양이 틀어지겠지. 그지? 안에서 이것도 거짓일 거고, 분명히 반을 하나 잡아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볼게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R의 n이랑 하나 차이가 난대요. 그럼 너네들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소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일단은 생각해 보기를 어떤 원소가 여기에 성립이 돼요. 지워버렸는데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친구는 누구냐면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보기에 어떤 x가 얘가 성립이 되면 그 차수가 하나 많은 거랑 여기에다 1 더한 거랑 같겠니 묻는 문제예요. 근데
같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거짓으로 그지 생각해서 기류법을 쓸 겁니다. 그럼 기류법은 뭐니? 너네들의 공통인 녀석이 존재한다면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존재한 녀석을 또 A라고 세팅해 볼게요. A의 N제곱을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어떤 A의 원소가 얘도 성립되는 교집합이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A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A의 N제곱이 N이니까 이 친구는 A 곱하기 A N제곱이거든요. 그래서 N 곱하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괜찮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N분의 N 플러스 1이면, A가 너라면 너네 둘이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교집합의 원소겠구나. 그런데 얘네 둘이 하나 차이 나는 그런 서로소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분수란 얘기예요, 분수. 분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그 녀석의 n 제곱이랑 n이랑 이 모양을 잘 보면 얘는 자연수예요. 근데 얘가 분수거든요. 어떤 분수를 n번 거듭제곱해서 자연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그지? 서로소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거짓이란 소리죠. 그래서 공통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기류법으로 보인 거예요.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네요. 자, 두 질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맥시멈 x, y 중에서 큰 걸 갖다 쓰면 되고요. 미니멈 둘 중에 작은 걸 갖다 쓰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쭉 A, B, C, D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곱하기 너에 대해서 2의 3의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왼쪽부터 보면은 너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 맥스니까 B, C 중에서 큰 걸 보셔야 돼요. 너가 크니 봐야 되는데, B란 친구가 이게 4제곱근 6이고요. 그 다음에 C란 친구는 6제곱근 15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12제곱근을 맞춰주면 3을 곱해줘. 6의 세제곱 216이고요. 너도 12제곱근 맞춰줘. 1을 곱하면 225니까 앞에 맥스가 걸려있죠. 이 둘 중에 큰 건 얘가 되겠죠. 그죠? 얘를 쓰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C가 된다는 소리인데, 너랑 너 중에서 앞에 미니멈이 걸려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걸 뱉어내야 돼요. 그럼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세제곱근 4. 그래서 너랑 세제곱근 4, 세제곱근 4. 그러면 여기 지금 요게 B고 요게 C죠? 여기 지금 A인데 얘네들이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 6제곱근 맞춰주면은 요게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게 A가 될 텐데, C랑 A랑 비교해서 지금 안에가 미니멈이니까 작은 거. 얘가 16, 얘가 더 작네요. 그죠? 여기서는 C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쭉 앞에 정리해 준 게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제곱근 15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요. 예, 곱하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AC 곱한 거랑 D랑 해서 누가 더 크니? 그럼 A랑 C랑, A는 어디 있어? A 여기 있죠? C는 여기 있죠? 너네들이 곱해주면 AC는 둘이 곱하면 6제곱근 안에끼리 곱해지겠죠? 15 곱하기 16 이렇게 표현될 거고, D란 친구는요. D란 친구는 여기 들어있네요. 5제곱근 12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에 대해서 또 크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6제곱근 5제곱이니까 30제곱근을 맞추는데, 일단 요거부터 다시 쓰면 30제곱근에 여기가 5를 곱했으니까 15의 5제곱, 여기도 16의 5제곱 계산해 줄 거고, 너도 30제곱근에 6을 곱했으니까 120이라는 녀석의 6제곱인데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여기가 4 곱하기 30, 여기 3 곱하기 10이죠. 2가 총 3개에다가 3이 하나 나오고 5가 하나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8, 5, 40 맞죠? 그럼 이 친구의 몇 제곱근이냐면 지금 얘니까 6제곱근. 그럼 2가 몇 개예요? 이렇게 헷갈려. 18개, 6개씩이니까 3이 6개, 5가 6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너네들의 크기 판단은 이게 수가 크니까 이렇게 나눠서
1보다 크냐 작냐의 판단이고 30제곱근 안에 정리해주면 여기가 얘가 3 곱하기 5 맞죠? 3 곱하기 5 표현될 거고 얘는 2가 총 몇 개? 다시 써볼게요. 이게 2가 4개니까 2가 20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좀 지저분해졌네. 그러면 2가 20개고 18개니까 분자에 2가 2개 남고요.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5개고 3 밑에 있으니까 3이 하나가 분모에 깔려 있고요.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이렇게 30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5는 5개 여기 6개니까 5가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분모가 15고 분자가 4예요. 요층이 1보다 작아요. 30제곱근 때도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건 누가 더 크더라? 이 분모가 크다는 소리죠. 분모는 누군데? D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 너, 그지? 5제곱근 12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네들이 잘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정리 좀 해보면 이 녀석은 6제곱근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6제곱근에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5제곱근에 아까 2가 3개 그리고 3이 하나 5가 하나였거든요. 그럼 이 곱셈을 진행하려면 얘네들이 또 뭘로 30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30제곱근 한 방에 맞출게요. 30제곱근으로 쭉 가고요. 그럼 여기 5 곱했으니까 3이 5개 그 다음 여기다 6 곱했으니까 3이 6개 그럼 5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11개 진행돼 있을 거고 그 다음 2도 마찬가지 2는 여기만 있네요. 6제곱이니까 2가 18개 표현될 거고 5는요 5도 여기 30이니까 5 곱해서 5제곱 6 곱해서 6제곱 11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마지막 정리해주면 이 친구는 2에 너분의 너죠 그죠? 다 더해주세요. 30분의 18에 곱하기 3에 30분의 11에 곱하기 5에 30분의 11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가 PQR이죠? 그죠?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30분의 정리해주면 얘네들이 22예요. 22에다 18 더하면 40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3분의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수 얘네에 대해서 원이 주어져 있어요. 원이 너무나 이쁜 원입니다. 중심 원점에 있으니까 그 원주상의 접점에서 접선이 주어져 놓고 그 녀석에 만나는 절편들 주어져 놓고 넓이에 대한 판단. 그래서 이거 가지고 SN을 최적화 물어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이 이제 고1 때 공부한 내용을 혹시 다 까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상의 점이 A, B더라 접점이 주어져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겠죠. 표현되어 있으면 이 녀석 X 2개니까 X 대신 하나를 줘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AX, BY,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중심이 원점에 있고 접점을 아는 경우에만 하나씩 줘서 이게 접선의 방식이라고 공부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번을 볼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원주상의 점이 x1, y1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어놓고 이런 절편들을 PQ라고 준 거죠. QR로 얘가 P고요. 여기가 뭐 QR 표현될 거고 얘는 Q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뭐만 잘 보시면 돼요. 이 절편들만 잘 추적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접선의 방식이 얼마냐면 집어넣어 이 친구 집어넣어주면 x1을 집어넣으면 x1 x가 될 거고 y1 세팅하면 y1 y가 될 거고 이 친구 뒤 거 쓰면 되는데 저게 2의 4제곱이죠. 이 녀석이 접선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넓이 SN은 어떻게 표현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이 친구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은 X값.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이거 X1 나눠주면 되겠죠? X1 나눠주면 2에 N분의 4에 X1 나눠주세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X절편이고요. 곱하기 Y절편도 X에 0을 집어넣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친구를 Y1 나눠준 게 Y값이니까 2에 N 플러스 4
y1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이제 넓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얘가 주어져 있죠. x1, y1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분모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다 정리해보고, 얘네들이 지금 곱셈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가 얼마냐면 2에 1-2n 제곱이에요. 그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너의 역수란 얘기잖아요. 너의 역수가 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역수는 2에 여기 지수의 부호반대 2에 2n-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싹 정리해 볼게요. 요만큼만 지워서 지울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바로 볼게요. SN은 2에 정리해주면 지금 요거 지금 3개 다 더하시면 되겠죠? 3개 더하면 되는데 2n부터 쓸게요. 2n 쓰고 그 다음에 n분의 8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미시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 최소값을 갖고, 이 친구가 지금 n이 자연수니까 양수란 얘기고, 뒤집혀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크거나 같아요. 2배 너네끼리 곱하면 16이 될 거고, 이게 4니까 최소값 8이 잡히네요. 8에서 2 빼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소값은 2의 6제곱인 64로 결정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 형태는 이 지수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로그로 푸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로그로 진행합니다. 자, A는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시니까 로그 30의 4란 친구가 될 거고, B란 친구는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시니까 30에 이렇게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지수만 싹 정리한 다음에 이제 10 위에다 얹으시면 되겠죠. 자, 2 더하기 B야. 그럼 2A는 여기다 2를 곱해 위로 올라가겠죠. 더하기 B. 미시 같은 덧셈은 진수끼리 곱해라. 그래서 분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30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올라가면 4의 제곱에 그리고 더해져 있으니까 3, 이런 일이 벌어져요. 괜찮죠? 이 정도는,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 1-b예요 1에서 얘를 뺀 겁니다. 로그 30에 30이죠? 3을 빼면 나누겠죠? 로그 30에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 모양 자체가 너네들이 같으니 밑변환 공식 이전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로그 10에 얼마냐면 여기가 48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미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수고, 동그라진 지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 로그 A의 B는 그냥 B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공부했죠. 정답은 48로 결정됩니다. 자, 염분의 농도가 Y프로인 음식이 Xg 끓기까지 걸리는 시간 T는 다음과 같대요. T는 뭐라고? 시간이고요. 농도는 Y고요. X는 음식의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현되어 있고, 농도를 4배, 2배, 그러니까 8배 증가한다는다. B의 값 물어봤으니, 일단 1번적으로, 이 녀석에 대해서 그냥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은 T고요. 그 다음 여기가 A의 무게가 X일 때 B제곱, 염분이 Y일 때 1 플러스 2 B제곱인데, 얘가 일반적인 상태라면 그 녀석에 대해서 농도 4배, 음식 2배, 그 다음에 시간 8배, 표현해 볼게요. 시간은 8배야? 그럼 8T가 될 거고요. 8배니까 여기 A가 될 거고, 무게는요, 음식의 양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무게는 EX가 될 거고, 무게의 B제곱이 될 거고, 염분은 농도를 4배. 짜다. 그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B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눠주세요에 대한 개념이고, 나눠주면 좌변에 8, A 약분됨, 여기 2의 B제곱, X의 B제곱 약분됨, 여기가 2의 B제곱만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4에다가 너를 곱해, 또 너를 거듭제곱, 죄송합니다. 곱하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 Y의 뒤에 건 약분될 테니까 이게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4B. 다시 정리해주면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2에 둘이 더해주세요. 5B 플러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너랑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면 2가 넘어 1이니까 B의 값은 5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